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3장 물질 관련 장애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목차를 살펴보기로 하죠. 1. 임상적 특징과 진단을 보고요. 두 번째로 알코올 관련 장애를 살펴보고요. 세 번째, 그 밖의 물질 중독. 네 번째, 알코올 중독의 원인을 보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임상적 특징으로 알코올, 코카인, 아편, 대마개를 포함한 향정신성 물질의 사용과 남용에 대한 설명은 문명만큼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물질과 알코올에 대한 의존은 그리스, 로마의 성경 저자들이 기술한 바가 있습니다. 의사, 철학자, 신학자, 시인, 정치가들은 오랫동안 향정신성 물질 사용의 장점과 해로운 점에 대해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최근 몇십 년 동안 커뮤니케이션, 기술, 의학의 진보는 새로운 물질을 생산하게 하였으며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물질이 생산되어 보다 널리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식물에서 뽑아낸 향정신성 물질과 비슷한 것이 실험실에서도 만들어지고 그 사용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가솔린, 페인트, 에어졸과 같은 산업용 휘발물질 또한 향정신성 효과를 유발하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술은 유럽에서 오랫동안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인 활동의 윤활제 역할을 해왔고요. 이와 함께 술과 담배의 전 세계적인 판매 노력은 건강과 관련된 문제들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술은 담배와 함께 가장 흔히 사용되고 남용되는 향정신성 물질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정신성 물질에서 생기는 장애에 대한 연구는 현저한 진보를 나타냈으며 향정신성 화학적 물질 의존이 생물학적 및 정신사회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두드러진 선도를 보였습니다. DSM-3의 물질 사용 장애의 분류는 DSM-3R에서 개정되었고 DSM-3R에서 향전신성이라는 용어는 향정신성 물질 남용과 의존을 영양과 관련되는 문제 또는 다른 반대되는 물질 관련 문제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물질 남용과 물질 의존에 덧붙였습니다. 물질에 대한 내성과 금단의 특정 양상은 진단 기준으로서 목록에 들어가 있으며 더 이상 의존에 대한 유일한 진단 기준이 아닙니다. DSM-4에서 물질 관련 장애라는 용어는 향정신성 물질 장애로 대치됩니다. 개인이 기분이나 행동을 변동시키기 위해 택하는 물질뿐만 아니라 물질로 유발된 상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넓힌 것입니다. 비의도적인 물질 사용의 결과로서 혹은 양 복용의 부작용으로서 일어나는 그러한 경우들은 다른 또는 알려지지 않은 물질 사용 장애 범주를 사용하여 분류되었습니다. DSM-4에서 물질 관련 장애는 의존, 남용, 중독, 금단 증후군을 물질 사용 장애들의 항목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물질로 유발된 장애들은 현상학적으로 겹치는 장애들이 있는 군으로 옮겨졌습니다. 예를 들면 물질로 유발된 기분장애는 기분장애군에 속합니다. 특정 물질로 유발된 장애들은 세 부분의 이름을 갖는데
물질의 이름을 포함하며 중독이나 금단이 발생하고 현상학적인 출현이 있으며 물질 관련군과 기분장애군 둘 다에 위치합니다. 네, 관련 영상 한 편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DSM-5 오늘 영상에서는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에서 다루는 내용은 잘 알려져 있는 알코올이나 담배, 마약류 같은 이런 중독성 물질을 내 몸에 직접 사용함으로써 나타나는 물질 관련 장애와 내 몸에 직접 사용하지는 않는 비물질이지만 중독을 일으키는 그런 비물질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도박 장애가 있겠죠. 도박 장애는 DSM-5에서 새롭게 정식으로 진단명으로 명명되었습니다. 자, 그럼 물질 장애 관련부터 시작해 봅시다. 물질 관련 장애는 다시 세부적으로 물질 사용 장애와 물질 유도성 장애로 나누어지는데요. 물질 사용 장애는 특정한 물질을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인지나 행동이나 신체적으로 다양한 문제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사용을 중단하거나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물질 사용 장애는 다시 물질 의존과 물질 남용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둘을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물질 의존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이고 강박적인,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반복적이고 강박적인 물질 사용으로 인해서 내성이 생기고 금단 현상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체 정신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알지만 멈출 수 없는 상태인 거죠. 물질 의존을 진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내성이 생겼는가, 금단 현상이 있는가입니다. 다음으로 물질 남용은 물질 오용이라고도 하는데요.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내성이나 금단 현상에 따라 진단하는 물질 의존과는 다르게 반복적인 물질 사용으로 인해서 신체적, 직장, 가정, 대인관계 그리고 사회활동에 해로운 문제가 발생했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또 물질 관련 법적인 문제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데도요, 물질 사용을 멈출 수 없는 상태입니다. 방금 전까지는 물질 관련 장애 중에서 물질 사용 장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 물질 유도성 장애를 말씀드릴게요. 물질 유도성 장애는 중독성을 가진 이러한 물질 사용 및 복용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부정적인 심리적 장애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물질 사용으로 인한 선망이 뭐냐면 환각이나 환청, 떨림,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돌발 행동을 한다거나 초조해하는 등 이런 증상 때문에 좀 치매하고 비슷해 보일 수는 있지만 차이점은 치매는 이제 회복이 되지 않죠. 하지만 선망은 일시적인 어떤 이런 질환 상태가 호전되면 다시 원래의 본래 상태로 회복이 되는 병입니다. 이런 선망 외에도 정신증적 장애, 불안장애, 기분장애, 성기능장애, 수면장애, 지속성 기억 상실 등등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물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세부적인 내용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DSM-5에서는 10가지 정도로 구분을 했습니다. 알코올, 카페인, 대마, 환각제, 니코틴, 아편류. 아편은 양귀비에서 추출한 걸로 이제 진통 효과가 있죠. 몰핀이나 헤로인이 대표적입니다. 이 외에 흡입제, 진정제나 수면제 같은 것, 그리고 항불안제, 이런 종류들이 있고요. 엑스터시로 알려진 암페타민인 흥분제도 포함이 됩니다. 흥분제 같은 경우에는 또 하위 분류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흥분제 사용 장애, 흥분제 중독, 흥분제 금단, 흥분제 유도성 장애 등등으로 또 이렇게 하위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물질의 가장 대표적인 것 알코올 관련 장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알코올 관련 장애는 크게 알코올 사용 장애와 알코올 유도성 장애가 있습니다. 알코올 사용 장애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알코올 사용으로 인해서 심각한 기능이 손상되거나 고통을 유발하는 알코올 사용의 어떤 부적응적인 패턴이 진단 기준 11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2-3개 정도 해당될 때는 경도, 4-5개 정도 해당되면 중등도, 6개 이상은 중증, 이렇게 심각성을 구분을 하고요. 증상이 1년 이내에 나타났을 경우에 진단합니다. 여기서 잠깐 알코올 중독으로 가는 4단계가 있어요. 한번 나눠드릴게요. 사교 목적, 긍정적 효과도 있는 전 알코올 증상 단계, 그리고 필름이 끊기는 망각을 경험하는 전조 단계, 그리고 수시로 마시는 술로 인해서
통제력을 서서히 잃고 빈번한 부적응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결정적 단계. 마지막으로 술에 대한 자기 통제력이 완전히 상실되고 내성, 금단 증상, 신체 질병, 생활 전반에 심각한 부적응 문제가 발생하는 만성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그럼 다시 알코올 사용 장애에 있어서 이번에는 알코올 유도성 장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알코올 유도성 장애는 알코올 섭취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적응적인 후유증을 말합니다. 종류로는 알코올 중독, 알코올 금단, 알코올 유도성 장애로 구분이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알코올 중독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알코올 의존이나 알코올 남용보다는 조금 상태가 덜한 상태입니다. 즉 과도하게 알코올을 섭취해서 심하게 취한 상태에서 부적응적인 행동들이 나타나는 이제 경우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러한 알코올 중독이 반복되면 이제 남용이 되고 더 심해지면 의존이 되겠죠. 알코올 금단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지속적으로 사용하던 알코올을 중단했을 때 여러 가지 신체 생리적 혹은 심리적인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증상들이 사회나 직업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의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손상을 나타냅니다. 마지막 알코올 유도성 장애는 알코올 섭취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의 특성에 알코올 유발성 정신증적 장애, 성기능 장애, 수면 장애, 불안 장애, 치매, 기억 상실 장애 등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알코올 관련 장애의 원인은 술에 대한 조절 능력 상실과 부정적 결과에도 멈출 수 없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 유전적인 이유도 있고요. 술로 인해서 받게 되는 어떤 즉각적인 효과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 스트레스가 있거나 대인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에 사회 문화적 요인도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또래에서 이제 인정받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 사회가 술 권하는 사회라는 이제 문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알코올 장애 치료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중재, 해독, 재활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중재는 알코올 사용 장애를 치료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되는 부정적 결과들을 인지시키고요. 치료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과정이고, 해독은 다양한 검진을 통해서 신체 상태를 파악하고 또 술로 인해서 고단해진 신체를 돌보는 과정이고요. 금단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를 함께 받습니다. 재활 단계에서는 이제 금주 동기를 높이고요. 금주 상태를 유지하면서 술 없는 생활에 적응하도록 도와가며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로 심리 치료가 이제 도움이 되는데요. 스트레스 대처 훈련이라든지 이완 훈련, 자기 주장 훈련, 명상 이런 것들이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 외에도 AA 모임 있죠. 알코올 자조 모임에도 참여하면 이제 좋죠. 여기까지가 물질 관련 장애의 가장 대표적인 알코올 관련 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알코올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타바코, 카페인, 대마초, 마리화나로 대표되는 칸나비스, 그리고 환각제, 본드, 부탄가스 같은 흡입제, 몰핀이나 헤로인 같은 아편류, 그 외에 진정제, 수면제, 항불안제나 코카인, 필로폰 같은 자극제와 관련된 장애가 더 있습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알코올만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도박장애로 대표되는 비물질 장애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비물질 장애는요, DSM-5에 새로이 추가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아직은 비물질 장애의 정식 진단명으로는 명명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제한되고 있는 스마트폰 사용으로 대두되는 인터넷 중독이나 게임 중독도 있고 성중독, 쇼핑 중독 등등도 정식 진단명으로는 언제 올라올지는 모르지만 위험성들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럼 도박 중독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 화면에 보시면 도박 중독 증상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4가지 이상의 항목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1년 동안 나타나서 고통이나 유의미한 손상을 유발하는 경우에 진단하게 됩니다. 도박장애의 원인은 도박이 주는 그 순간의 짜릿함과 그리고 언젠가는 다 만회할 수 있다는 어떤 쾌감 환상 같은 도박 그 자체의 원인이 있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유전적인 요인, 뇌 기능 장애로 인한 어떤 현상, 그리고 자극을 추구하는 성향이나 기질을 가진 사람들, 혹은 충동성 기질을 타고난 성격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지적 요인으로 인해서 좀 편파적이고 미신적인 사고에 근거한 귀인의 오류도 이제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스트레스나 가정 불화, 갈등, 불안 등 이런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현실 도피 수단으로 이제 할 수도 있죠.
도박 중독의 치료에 대해서는 all or nothing이라고 말할 정도로 완전히 치료가 되었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로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10번 중 9번을 참았어도 한 번의 충동으로 다시 재발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완치를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병원에서는 주로 약물 치료와 함께 인지행동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은 인지 교정, 문제 해결 기술, 사회 기술, 재발 방지 훈련 이렇게 보통 4단계로 진행이 되고요. 그 외에도 GA라고 해서 도박 중독을 치료하기 위한 모임 같은 자조 모임도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은 물질 및 관련 장애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물질 관련 중독 장애 그리고 비물질 관련 중독 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질 관련 중독이라고 얘기했을 때 보편적으로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 판단으로는 이런 걸 하지 말아야지, 이런 물질을 흡입하거나 마시지 말아야지 라고 했는데 내면의 무의식은 통제가 되질 않아서 자기 생각과 행동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것, 해로운 것은 흡입하거나 섭취하지 말아야지 라고 했는데 행동은 그 반대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막상 당사자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물질 관련 장애라 그러면 니코틴, 담배, 술, 마약 이러한 것들이 물질 관련 장애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 중독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보통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 경제적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환경에서 물질을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편안함이 올 것이다, 또 스트레스가 해소될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이러한 행동을 반복하게 한다라고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생리적으로 본다면 이런 중독을 일으키는 이런 신경전달 물질, 우리 몸의 호르몬은 도파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도파민이 약간 보상적 기능을 함으로써 중독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 중독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물질 사용을 계속 반복함에 따라서 내성이 생깁니다. 내성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보다 더욱더 많은 그 물질을 사용해야지만 처음만큼의 만족을 가져오기 때문에 점점점 중독에 빠져드는, 특히 이 물질 관련 중독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분류를 해보면 흥분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진정제가 있고요. 또 세 번째로 환각제가 있습니다. 흥분제는 약간 우리의 정신을 흐릿한 상태에서 각성을 시키는 이러한 기능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코카인이라든가 또 우리 신문에 흔히 나는 필로폰, 임페타민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담배, 카페인 이러한 것들이 거기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진정제는 알코올, 아피연, 모르핀, 헤로인 이러한 것들인데요. 아마 선생님들 아마 이런 것들은 직접 보시거나 경험한 적은 없으시겠지만 신문지상에서는 명칭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환각제는 칸나비스라고 대마초가 있고요. LSD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엑스터시, 또 펜시크리딘, 약간 우리 귀에는 약간 생소한 그런 약물들인데요. 주로 한국에서는 이 환각제가 LSD라든가 대마초 사용들이 많이 적발되고 있어서 아마 귀에 익숙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물질들은 우리의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전달 물질을 자극하기 때문에 한번 중독에 들어가면 이것을 끊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 중독 장애는 유도성 장애라고 해서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직업이나 학업 생활에 굉장한 장애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부적응 또는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중독을 극복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금단 증상입니다. 금단 증상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이런 물질들을 습관적으로 사용하시다가 정지하게 되면, 중단하게 되면 굉장히 일시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이 따라옵니다. 이것이 바로 중독을 계속하게 하는 요인인데요.
우리가 이 중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금단 증상을 잘 극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나중에 물질 유도성 정신장애라고 해서 이 반사회적 행동이나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을 유발하기가 쉽기 때문에 참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 대다수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이렇게 대마초라든가 이런 그 환각제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범죄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심리치료로도 약간 극복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인지행동치료라든가 명상 같은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서 자기 자신의 그 자아를 한번 들여다보고 상처받은 자아를 이러한 방법이 아닌 우리 사회가 허용하는 방법으로 자기 마음을 다스려가는 것도 심리치료에서는 상당히 유용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다수 이제 알코올 중독이 이제 뒤에 다음 시간에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특히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빈번한 사용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중독이 빠르게 강화됩니다. 그래서 이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는 입원 시설을 통해서 시설을 통한 이런 금단 증상 극복하는 치료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알코올 중독 같은 물질 중독에서는 아마 정부에서도 치료 시설을 일정한 행정기관마다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질 중독이 일어날 때는 심리 전문가에도 물론 하셔야 되겠지만 정부기관이나 임상 전문가에게 또 바로 연락을 해서 함께 자조 모임,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집단 상담한다든지 집단적으로 생활하면서 이 금단 증상을 극복하는 이런 훈련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도 상당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아무래도 술과 담배가 상당히 물질 중독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주로 이 담배라든가 이런 것들은 약간 흥분제이고 술은 또 안정제입니다. 서로 상반되는 모습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중독이 되긴 하지만 초기 단계에서 극복하지 않으면 치료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비물질 중독에서는 한 가지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도박입니다. 이 도박에 대해서는 또 따로 치료 방법이 심리치료와 더불어서 또 가족치료, 또 부부치료, 이런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비근한 예를 들었습니다. 물질 관련 장애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다음 시간에 알코올 장애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략적인 중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물질 남용의 발생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물질을 남용하는 청소년들의 공통 분모는 낮은 자존감과 빈약한 자아의 발달입니다. 물질 사용의 시작이 어떻든지 간에 모든 물질 남용 청소년들은 감소된 자존감과 손상된 자기 통제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충동적이고 소외되어 있으며 자기 증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신역동적인 수준에서 중독의 과정을 이해하는 모델을 제시하자면, 중독은 전형적으로 진행되어가는 과정으로서 실험적 또는 사회적 사용으로 시작하며 다음 단계에서 자기 감정을 마음대로 조작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물질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중독 후 마지막 단계에서 물질 사용은 정상에 대한 주관적인 상태를 유발하기 위해 요구되는 강박적인 행동입니다. 이들은 금단에 가라앉은 기분을 피하기 위해서 물질을 다시 사용해야만 합니다. 중독 과정에서의 이러한 다양한 단계의 역동을 이해하는 것은 진단과 치료 계획에 유용합니다. 중독 과정은 실험적 단계, 사회적 단계, 도구적 단계, 습관적 단계, 강박적 단계의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로 실험적 단계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물질을 실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호기심과 모험을 감수해 보고자 하는 1차적 동기에서 시작됩니다. 이때는 모험심에서 약물을 대하게 되는 것이 보편적이어서 약물의 정서적 영향에 대해서는 커다란 관심이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물질이 어떤 기분이 들게 해주는지 물어보면 실험적 사용자들은 이를 잘 회상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들은 경험과 관련된 전율을 생생하게 회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사용의 빈도는 기껏해야 가끔이지만 사회적인 상황뿐 아니라 혼자 있을 때에도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 단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수준에서 물질 사용은 사회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컨대 파티나 주차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음주나 약물 사용을 말합니다. 호기심, 전율 추구, 반항은 청소년들과 또래 집단에 따라 사회적 사용의 동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래 집단은 사회적 사용을 용이하게 합니다. 청소년들은 무리에 어울리기 위해서 단순히 기분 변동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사용합니다. 성인들의 사회적인 물질 사용에 대한 동기도 이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분 전환이나 행동적 효과를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정상으로 되돌아갑니다. 가끔 있는 만취 상태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물질 사용 후 정상적이라고 느낍니다. 이들은 사회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이나 성인들조차 이 수준의 사용을 위기로 인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 단계에서는 타인들의 경고나 주의를 무시하기도 합니다. 이 교시에는 도구적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